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강 정신분석적 상담이에요.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서 제기되어진 이론인데요.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 존재로 보고 있고요.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는 욕망에 의해서 동기화된 존재로 가정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의 경험과 무의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인간의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억압된 충동으로 보고 있어요. 상담 과정은요, 내담자의 무의식의 세계를요, 의식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정신분석적 상담의 특징을 보면요, 인생 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하고 있고요. 심리성적 결정론에 기초하면서 무의식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성적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심리성적 결정론은요, 인간의 모든 심리적 현상은 그의 선행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인데요. 즉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 구조는 대략 5세 이전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프로이트가 전개한 심리성적 결정론은요, 그의 핵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론하고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론은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기 구강기, 2기 학문기, 3기 남근기, 4기 잠복기, 5기 생식기로 발달해 간다라고 심리성적 발달 단계론에 대해서 1기부터 5기까지 이렇게 전개해 놓고 있고요.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론까지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깊어지니까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험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성적 발달 단계론 1기부터 5기까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심리성적 결정론하고는 다른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내담자의 심리적 장애의 근원을 과거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상담자의 텅 빈 스크린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텅 빈 스크린은요, 상담자의 중립적, 중재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담자의 중립적 태도는 내담자의 전의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섯 번째,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는요, 증상 형성에서 비롯된다고 했는데, 이 증상 형성은요, 무의식적 충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심리적 증상을 형성하는 것을 증상 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증상 형성을 통해서 오히려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성격의 구조를 보면요, 정신의 3요소가 있고 성격의 3요소가 있어요. 정신의 3요소는요, 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의식은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과 경험으로서 현재 자각하는 부분을 의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의식은요,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부분으로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즉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해요. 무의식은요, 프로이트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데요, 정신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작동되며 정신 내용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식적 사고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무의식이라고 봤어요. 성격의 3요소는요, 원초와 자아, 그리고 초자 이렇게 있는데요. 원초와는 본능과 충동으로 구성된 쾌락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충동에 따라서요. 자아는 사회 규범을 고려하는 현실의 원리를 추구하며 이 본능적 충동이나 이런 행동 등을 통제해요. 초자아는 도덕적 판단이나 가치관에 따라 기능하는 도덕의 원리를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상당 기법을 볼게요. 자유연상이 있어요. 자유연상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연상하는 것이에요. 내담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의식의 통제 없이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연상이고, 해석은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추론해서 말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해요. 전이는요, 내담자가 과거 중요한 인물에게서 느꼈던 감정,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은사나 과거의 첫사랑에게서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상담자에게 옮기는 것을 전이라고 하고요. 역전이는 반대예요. 내담자가 아니라 상담자가 과거 중요한 인물에게서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내담자에게 갖게 되는 현상을 역전이라고 해요. 저항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변화를 방해하려는 생각, 감정, 행동 등을 말해요. 변화하기 싫어하는 것이 현재 상태 그대로, 난 지금 이대로, 이거죠. 스테이예요, 한마디로. 꿈의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꿈의 분석을 통해서 일단 프로이트는요, 꿈을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아주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꿈을 잠재몽이라고 했고요. 덜 고통스럽고 덜 위협적인 꿈을 현재몽이라고 했는데, 이 잠재몽, 아주 고통스러운 현재몽을 덜 고통스러운 현재몽으로 바꾸는 작업을 꿈의 작업이라고 해요. 이러한 꿈의 작업이나 꿈의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의 억압된 욕망과 무의식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진단할 수 있다고 봤어요. 훈습은 훈련과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는 내담자의 저항과 방어를 탐색하고 무의식적 자료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훈습이라고 해요. 훈습의 단계를 보면요. 일단 환자의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분석자는 환자의 저항에 대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환자는 이 분석자의 해석에 대한 반응을 환자는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훈습의 단계, 훈습이라고 해요.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은요, 우리 직상사 2차에서도 봤었죠.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세 개로 나눠서 현신도라고 했어요. 현실적 불안은 현실 세계의 위협에 대한 자아의 불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경증적 불안은 자아가 본능적 충동인 원초화를 통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불안을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해요. 도덕적 불안은 원초화와 초자아 간의 갈등에 의해 야기되는 불안으로서 본질적 자기 양심에 대한 불안이에요. 주요 방어 기제를 볼게요. 프로이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어 기제는요, 억압이에요.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죄의식이나 충동 등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을 억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온 사람은요, 어떤 친구에 대한 분노심을 억압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무의식적으로 꺼리게 돼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요. 부인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나 욕구 등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사고로 죽었음에도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출장 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부인이에요. 합리화는 수용되기 어려운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정당화하는 것인데요. 여우가 높이 달린 이 맛있는 포도를 보면서 어차피 따지 못할 것을 알고는 저 포도는 신포도라 먹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 정당화하는 경우죠. 반동 형성은 말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게 반동 형성이에요. 자신의 무의식적 소망이나 충동을 본래 의도와 달리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준다라는 표현이 있죠. 투사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다른 사람의 것처럼 생각하면서 남을 탓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화를 내고 있으면서 그거는 의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도리어 자기에게 화낸다고 생각하는 경우 투사야, 남 탓하는 것이에요. 주지와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추론 분석 등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암에 걸린 두려움을 덜기 위해서 자신과 똑같은 암에 걸리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사망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분석이나 이런 확률을 사용해서 이런 지적 분석을 통해서 고통을 둔화시키려고 하는 거 주지화예요.
퇴행은 불안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기의 발달 단계는 행동 양식으로 후퇴하는 것인데요.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난 이후에 부모로부터의 사랑이 동생에게 옮겨갈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불안한 나머지 오줌을 다시 예전처럼 싸는 경우, 이런 경우를 퇴행이라고 해요. 전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낀 감정을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표현이 있죠. 대치는 수용되기 힘든 욕구나 충동을 다른 목표로 전환시킴으로써 긴장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꽁 대신 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상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타 분야의 실패를 보충함으로써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거. 작은 고추가 맵다. 키 작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열등감을 탁월한 자신의 실력으로 메꾸는 방식, 작은 고추가 맵다는 표현이 있네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어 기제 22년도 공시 출제 문제인데요. 자신의 위협적인 충동을 다른 사람의 남 탓하는 거 투사라고 했었죠. 강의진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